예, 소통과 젠더 1주차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주차는 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 계획이라든가 서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살펴볼 것들은요, 우리가 그 수업 활동지 서식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 서식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기존에 뭐 다른 선배들이 혹은 다른 학우들이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런 샘플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15주차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1차 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업이 이제 뭐 핵심 역량, 특히나 이제 뭐 소통 역량이라든가 젠더 역량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기 위한 수업이에요. 또 저희 수업이 이제 단순하게 무언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을 좀 탐구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암기 이런 교과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활동 일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조금 들어보고 요약하고 내 생각과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팀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기록해보는 시간들을 갖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탑재하시면 그것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해서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젠더 읽기와 관련한 9주차 이후에 이제 한 4번 정도 수업 활동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주 익숙한 환경이죠. 우리 학교도 O 시스템 환경이 됐고요. 소통과 젠더 이제 뭐 지난 학기에 했던 강의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 수업 활동 산출물을 이렇게 올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활동 일지 올리는 곳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주차 활동지, 몇 주차 활동지, 몇 주차 활동지 이렇게 해서 개인 제출하는 형태로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생성을 해두면 여러분들은 요 9주차에 해당하는 주에 가서 이제 그때 수업을 듣고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올리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 과제란이 아니라 요 수업 활동 일지란이다라는 걸 조금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 활동 일지를 제가 문제를 내면 이렇게 학생들은 쭉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제출 파일을 통해서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늦게 올리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제출 파일을 올려두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9주차에 어떤 수업 활동지를 올리고 나서 제가 피드백한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 활동할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바꿔갈 수가 있겠죠. 예, 수업 활동 일지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강의를 이해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15분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핵심 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팩트예요. 예, 직접 자기가 이 강의를 듣고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 강의에서 가장 어떤 길이 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이슈인데요. 이슈라고 한다는 거는, 뭐, 우리 수업이 수동공 젠더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젠더 이슈와 관련돼서, 그 이전에 파트 1에서 강의되었던 내용들, 이론들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슈의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문학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전략들도 담겨져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현대 사회의 어떤 이슈와 동일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젠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소통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 대조해 보자는 거겠죠. 찾아보자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전에 파트 1에서 이야기했던 이론 부분들과 이번 강의를 비교 대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동원하셔서 이번에 했던 강의와 좀 비교 대조하셔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강의 내용을 순수하게 요약하는 팩트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이슈와 관련돼서 조금 접근하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그런 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생각과 실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액션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 다짐들이겠죠. 아니면 정리된 생각들일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전 강의와 비교해보고 사회 현상과 좀 비교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어. 이런 식의 생각들, 자신의 각오들을 적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순수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팩트에 해당하겠고, 이 부분이 어떤 사회 이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 이 부분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액션,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이 활동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핵심 강의 내용을. 자, 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전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했던 이론 강의 아니면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파트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순수한 생각과 실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점들, 난 어떻게 할 거야다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제 더불어서 나는 뭐 생각 정리가 잘 안 됐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던져줘요. 그러면 이 수업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러면 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이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파리공주 이야기가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실천 전략까지 같이 더불어서 어,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분량이 뭐 이 정도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죠? 예,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 파트당 요런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요. 이건 좀 많아요. 그죠? 예, 이건 좀 많은 편이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일지다. 예, 좀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 서식인데요. 우리 수업이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에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역시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참여하기도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2주차부터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이제 소개가 될 거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건 표지겠고요. 예, 표지를 넣는 이유는 가끔 이 과제를 제출하는데 뭐 자기 학과나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적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서식을 만들어 봤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서식입니다. 예, 뭐 중간고사 대체 과제 서식인데요. 이것도 사실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된 이쪽 이내, 그러니까
1에서 2매예요. 1에서 2매 정도. 예. 분량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1500자 정도, 1800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이름 들어가면요. 그죠? 제목이 뭐 13포인트, 12포인트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만 이제 10포인트로 접수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분량상 여러분들이 뭐 힘들어 할 것 같진 않아요. 또, 자세히 이 분량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나는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론이겠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요약을 했다면 내가 가장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나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인상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이 인상 깊었는지, 그런 다음에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참여한 활동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서술을 하시면 본론 부분들이 충분하게 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요, 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들일 거예요. 가장 절실하게 생각한 점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이 서식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만 정리해내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인정을 해드리는 거겠고요. 뭐 그렇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뭐 한 줄, 두 줄 뭐 이렇게 쓰시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가 그런 경우에는 받고 나서 이제 조금 수정을 요하는 어떤 그런 어떤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제 과제를 제출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살펴보고 뭐 피드백을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이제 뭐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재업로드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제 주차별 강의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주로 젠더 이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강의될 예정이겠고요. 그래서 1주차는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데 강의 소개라든가 강의 운영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겠고요. 2주차부터 8주차 저희가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8주차까지 이렇게 어, 온라인 강의가 있다는 것, 그것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8주차 중간고사인데요, 왜 강의가 있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주차부터는 1강, 미래사회와 젠더 역량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으로 미래사회에 이 젠더 역량이 왜 필요한지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뭐 분야별로 우리 사회 분야별로 어떤 젠더 혁신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이 혁신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샘플들, 사례 위주의 어떤 강의가 되겠죠. 예, 2강은 이제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젠더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실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어떤 차별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평등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좀 이렇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어떤 연구의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는 게 이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젠더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어떤 젠더의 의미를 갖고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뭐 갈등, 뭐 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역할의 범주를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차 강의가 될 거겠고요. 이제 5주차는 어떤 노동시장,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타분주의 사회의 모습에서의 젠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어떤 이 대중문화 속에서 뭐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 직업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 오고 있는지 역사적인 고증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5주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주차 같은 경우하고 그러니까 6주차, 7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포용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어떤 젠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중문화 속에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어떤 팀별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나의 어떤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포용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다양한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젠더 영향도 일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7주차가 됩니다. 6주차, 7주차는 다양성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 있고요. 8주차는요, 주로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 겁니다. 소통이 부재하면 뭐 굉장히 막힌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소통 부재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한 방법들, 어떤 콜라보하기 위한 방법들, 협력하기 위한 방법들, 소통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소통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소통과 젠더라는 것,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제 필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예, 9주차부터는 이제 어떤 문학으로 이런 어떤 젠더 문제,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해결 전략들을 조금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9주차부터는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주차는 이제 8강인데요. 다양한 관점과 어떤 변화의 가능성, 아까 6주차, 7주차에서 했던 내용과 약간 유사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좀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겠고요. 그래서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불변의 역할 구분과 시선들이 존재해 왔었는데, 그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 있었던 한 존재가 좀 있었어요. 바리덱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바리덱이 어떤 행적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젠더 이슈,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들을 조금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데기의 삶이 저는 뭔가 우리 이 젠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문학사인데요. 문학사에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이 문학사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 속에서 여성들의 존재, 남성들의 존재,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식의 삶의 양식이 바람직한 삶의 양식인지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겠죠. 뭐 이렇게 좀 강의를 구성한 이유는요. 왜 이렇게 구성했냐면 예전에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나요? 원작은 이제 소설이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그냥 신문 지상에 오르고 뭐 언론 지상에 오르는 것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소설로 발표되고 영화로 발표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 갈등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데 이걸 너무 있는 그대로 그 팩트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이렇게 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서구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조금 유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 10주차부터 14주차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10주차는 주로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고대 문학의 이해라고 해서 이제 뭐 상가 작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건국 신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역할들, 고정불변의 역할들을 이 어떤 것인지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볼 거겠고요. 거기서 살짝 벗어나 있는 어떤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용가라든가 나무꾼과 훈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각자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보는 거겠죠. 11주차가 되면 이제 고려시대니까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르는 고려가요가 되겠고요. 고려가요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욕망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욕망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람들이에요. 뭐 잠자고 싶어 하는 것, 밥 먹고 싶어 하는 것, 뭐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 욕망은 남성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성만 있는 걸까요? 인간이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또 제3의 성도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겠죠. 성별이 그런 욕망을 제한할 수 있냐는 거겠죠. 뭐 어떤 사회에서는 성별로 욕망을 제한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 내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조선 사회로 넘어와서 조선은 크게 이제 어, 어, 서사와 그다음에 이제 시가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서사는 소설이에요, 그죠? 예. 소설과 시, 시 장르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12주차에는 그래서 조선시대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어떤 윤리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들과 남성들을 구분하는 역할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에 성문화된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규율에서 벗어나 있는 욕망들, 인간은 욕망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볼 겁니다. 13주차가 되면 이제 어떤 사설 시조, 시조, 그다음에 어떤 민요 이런 것들에 드러나 있는 여성들의 욕망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여성들도 똑같이 욕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저렇게 시 장르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켰는데 현대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현대 사회로 넘어올 겁니다. 마지막 14주차에는요. 근현대 사회로 넘어오면, 이제 현대 사회니까 남녀 평등 되었어.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금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문학작품 혹은 뭐 어떤 대중문화 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말고사를 보는 형태로 이제, 한 학기를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과 젠더 1주차 강의 전체가 이제 끝난 거겠고요. 뭐 2차 시는 이제 지금 끝난 거겠고 1차 시는 조금 전에 다른 콘텐츠에서 보신 거겠고요. 하여튼 강의 계획서를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과목의 강의 계획은 소통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젠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었어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들을 각자 모색해서 삶에 투영시켜 보자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또 이제 두 분 선생님이 나누어서 좀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론 부분과 문학 작품 뭐 생소하죠. 문학 작품 나는 문학 싫어해. 나는 이공계 학생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좀 수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조금 없어요.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어떤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좀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활동지를 작성하는 거니까 그 수업 활동지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들을 조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도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제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예, 장혜정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도 올려두었으니까 갑자기 뭐 궁금한 사항,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괜찮아요. 예. 아주 늦은 시간, 뭐 밤, 막한 10시 반, 11시 이후 이 정도만 아니면 제가 뭐 깨어있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뭐 문자로라도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교수와 학습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 장혜정 교수님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언제든지 자신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통과 젠더 1주차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예, 다음 이제 2주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